공기 중에는 아직 많은 이들이 이름 붙이지 못하지만 이미 느끼기 시작한 무언가가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나 일시적인 위기의 문제가 아니다. 마치 시간이 스스로를 접고 한국의 역사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통과하려는 순간처럼 느껴진다. 일상적인 사건들 뒤로 보이지 않지만 깊은 움직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미 예견되었음을 드러낸다. 2020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팬데믹을 예언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 청년 예언자 아비그야 아난드는 이제 시선을 동방으로 돌렸다. 겨우 19세의 나이지만 그는 나이를 초월한 고대의 지혜를 지니고 있으며 그의 눈은 물질 너머를 보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히 깨어있는 마음들 속에 울려 퍼지는 부름을 담고 있다. 그에게 2025년은 전례 없는 이정표이다. 그것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순환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모든 것은 그가 첫 번째 물결이라 부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보이지 않지만 깊이 느껴지는 물결. 정치 붕괴의 물결이다. 권력은 더 이상 존중받지 않는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무너져 내린다. 견고했던 것이 부서지고 안정되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변화에 대한 부름이다. 힘에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남에 위한 것이다. 아비그야는 세 가지 물결에 대해 말한다. 첫 번째는 정치적 충격. 두 번째는 경제적인 충격이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결핍과는 다르다. 그는 자원이 존재하지만 차단된 시대를 예언한다. 부는 존재하되 순환되지 않는다. 풍요는 진열대에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의 부족이 아니라 연결의 부족으로 인한 정체의 시간이다. 풍요의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고 멈춘 채로 갇히는 것이다. 세 번째 물결은 가장 깊은 충격이다. 사람들 사이의 조용한 심연, 감정적인 단절이다. 인간관계는 소리 없이 끊어지기 시작한다. 이웃은 낯선 이가 되고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느끼게 된다. 언어는 조각나기 시작한다.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진실 속에 갇힌다. 선언된 전쟁은 없지만 어떤 외침보다 더 크게 울리는 침묵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물결은 따로 흐르지 않는다. 서로를 먹여 살린다. 약해진 정치는 경제를 흔들고 얼어붙은 경제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낳는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불신은 정치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린다. 사회 구조 자체를 갉아먹는 닫힌 순환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천천히 형성되는 빛이 있다. 그 빛의 이름은 빛의 사자이다. 그는 왕이 아니다. 정치인도 아니다. 전사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다. 깨어있는 존재. 이미 우리 곁을 걷고 있지만 아직 인식되지 않은 영혼이다. 아비그야는 그가 3번 거절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은 그의 사상 때문에, 그 다음은 그의 출신 때문에, 마지막은 그의 비전 때문에. 하지만 이 어떤 거절도 그를 꺾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 모든 거절이 그를 정화시키고 날카롭게 다듬으며 그의 진정한 사명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이 남자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숨어 있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진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그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분위기가 바뀐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의 힘은 격렬한 연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침묵에 있다. 꿰뚫는 시선에 있다.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감에 있다. 아비그야는 그를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고통을 이미 겪은 자로 묘사한다. 그는 직책이나 명성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오직 그가 일으키는 영향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존재는 박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키려 할 때 그는 일어설 것이다.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분열의 무대였던 한국은 새로운 의식의 발상지가 될 것이다. 공식적인 선언도 없고 깃발이 휘날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깊고 영적인
조용한 움직임이 영혼을 울리기 시작할 것이다. 오랫동안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벽들로 나뉘어졌던 한 민족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전쟁이 아니라 재연결로 시작되는 시대.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나는 빛으로 시작되는 시대. 그 빛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심장에서 다른 심장으로 퍼져나가는 빛이며 길고 차가운 밤을 지나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다. 세상의 시선이 전쟁과 선거, 경제 위기로 향해 있는 동안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조용히 전개되고 있다. 젊은 예언자 아비그야 아난드는 지금 우리가 단순한 역사적 전환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한국에 닥칠 세 가지 물결은 고립된 비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화 과정의 가시적인 표현이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물결은 이미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외침이나 반란이 아니라 환멸의 침묵으로. 한때 제도를 신뢰하며 걸어가던 사회는 이제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분명한 리더십이 없고 방향도 없으며 예전엔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것에 대한 믿음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위기가 아니다. 한 나라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아비그야에 따르면 이는 오래된 시대의 종말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붕괴는 혼자 오지 않는다. 두 번째 물결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치명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제는 역설적인 상태로 접어든다. 풍요와 결핍이 공존하는 시대. 자원은 가득하지만 흐르지 않는다. 창고는 가득 차 있지만 손은 비어 있다. 은행 계좌는 숫자를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공허함의 무게를 느낀다. 부는 다리가 아니라 벽이 된다. 시장의 유동성은 보이지 않는 마비감으로 대체된다. 이것은 물질적 위기가 아니라 에너지의 정체다. 사회를 지탱하는 생명 흐름이 막힌 것이다. 아비그야의 관점에서 이 정체는 개혁이나 공공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문제의 반영이다. 사람들 간의 영적 단절, 공감의 상실, 신성으로부터의 이탈. 돈은 더 이상 교환의 상징이 아니라 분리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순환이 끊기면 시간이 얼어붙고 주변 모든 것이 생명을 잃기 시작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세 번째 물결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 물결은 집을 무너뜨리거나 도시를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끊는다. 감정적 고립의 물결이다. 가족이 대화를 멈추는 순간, 친구가 낯선 이가 되는 순간, 각자가 침묵과 불신의 거품 속에 갇히는 시대.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더는 감정을 나누지 않는 사회. 모든 말이 의심받고 모든 시선이 피하게 되며 사랑은 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물러난다. 그 물결은 빠르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기어오고 스며들고 서서히 퍼져간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다. 그것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다. 조금씩 천천히 부식시킨다. 한쪽엔 의심이 생기고 다른 쪽엔 판단이 생긴다. 조용한 거리감이 퍼져나가면서 결국 모든 유대가 끊어지고 남는 것은 색도 없고 목소리도 없는 차가운 공허뿐이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아비그야에게는 아니다. 그에 따르면 이 모든 사건은 버리거나 형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탄생의 징후다. 영적 출산. 이 고통은 파괴의 신호가 아니라 탄생의 신호다. 그리고 그 탄생은 용기와 희생, 믿음을 요구한다. 그 과정 속에서 오래도록 기다려온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바로 빛의 사자다. 그는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게 하러 온다. 그의 존재는 기적이 아니다. 거울이다. 그는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깨어나게 한다. 그리고 그의 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로 측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변화의 깊이로 평가된다. 예언에 따르면 그는 3번 거절당했다. 처음은 그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 의해, 그 다음은 그의 차이를 두려워한 이들에 의해, 마지막은 그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했던 이들에 의해. 그러나 그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성장했다.
거절은 그를 상처 입히지 않았다. 오히려 준비시켰다. 그의 영혼을 정죄하고 마침내 왜곡 없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수정처럼 맑게 다듬었다. 그는 사원에서 온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배출된 것도 아니다. 그는 어떤 칭호도 신성한 옷도 지니지 않는다. 그의 몸은 평범하고 목소리는 잔잔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대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깊이를 담고 있다. 그는 말을 아끼지만 그의 말 하나하나가 시간을 뚫고 들어온다. 그는 천천히 걷지만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땅이 꽃을 피운다. 그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세 가지 물결이 위기의 정점에서 충돌할 때 그는 드러날 것이다. 그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들이 그를 알아보기 때문일 것이다.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언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사람들조차 그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잊혀진 기억,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리운 무언가, 조용한 확신. 젊은 예언자 아비그의 아난드에 따르면 지금 지평선 너머에 있는 사건들은 한국의 운명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의 비전 속에 나타난 세 가지 물결은 절대적인 예언이 아니라 이미 일상 속의 작은 신호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현실적인 가능성들이다. 이 물결들은 끝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것의 시작이며 새로운 의식으로 이끄는 전환의 과정일 것이다. 아비그야는 첫 번째 물결이 정치적 붕괴로 나타날 것이라 말했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과 지도자 사이의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는 형태로. 얼굴은 있지만 진정한 권위는 없는 상태. 권력의 외형은 남아있을지라도 존중과 정당성의 실질은 이미 쇠퇴 중일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첫 번째 물결은 한 국가를 지탱하는 기반인 상호 신뢰의 조용한 붕괴다. 두 번째 물결은 그 다음으로 닥칠 수 있는 경제적 붕괴로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붕괴가 아니라 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히는 데서 비롯된 붕괴다. 아비그야에 따르면 수치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결핍이 느껴질 것이다. 돈은 존재하지만 순환되지 않고 물건은 있지만 필요한 이들에게 도달하지 않는다. 소유와 나눔 사이의 에너지적 단절. 그는 이것이 창출의 위기가 아니라 순환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그야는 세 번째 물결을 묘사했다. 이는 가장 미묘하지만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파도일 수 있다. 감정적 고립의 물결. 기술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실제 인간적 유대는 점점 사라지는 사회. 부모와 자식, 이웃,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조용한 거리감은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깊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각자가 자신의 진실 속에 갇혀 더 이상 듣지 않고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물결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먹여 살린다. 정치의 붕괴는 경제적 불안을 일으키고 경제적 불안은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키운다. 그리고 사회적 불신은 다시 제도와 권위에 대한 불신으로 되돌아온다. 이는 대한민국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느껴지는 어둠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 악순환이다. 하지만 아비그야는 이 잠재적 폭풍 속에서도 떠오를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 말했다. 그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빛의 사자라 불리는 존재의 등장을 묘사했다. 그가 누구인지, 이미 우리 곁에 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의 형상은 명상 중 떠오른 비전 속에서 피로와 소진의 끝자락에 선 민족에게 주어진 영적 해답으로 나타났다. 그는 곧바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3번 거절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의 단순함 때문일 수도 있고 사상 때문일 수도 있고 출신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거절은 그를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의 과정이 된다. 예언자는 이 시기를 침묵 속에서 성숙하는 참된 인도자의 실현의 시기라고 묘사한다. 빛의 사자는 권력이나 영광을 입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영웅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는 평범한 사람, 우리 중 하나일 것이다. 그의 힘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동에서 온다. 그가 진정으로 나타난다면 아무 말 없이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요구하지 않고도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지배하지 않고도 변화를 이끄는 존재.
아비그야는 어느 명상 중 강력한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안개로 덮인 들판, 텅 빈 고요한 공간. 그 중심에 한 남성이 조용히 서 있다. 어떤 권위의 상징도 왕관도 없다. 단지 그의 가슴에서 퍼져나오는 빛이 있었다. 처음엔 그 주변을, 다음은 들판 전체를, 그리고 마침내 하늘까지. 그는 이 이미지를 문자 그대로가 아닌 위기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의 상징으로 설명했다. 이 비전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다가오는 도전을 단순히 극복하는 것을 넘어 영적 변혁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강대국이 아닌 새로운 의식의 등불로 자비, 연대, 존중, 그리고 물질과 정신의 균형과 같은 새로운 가치들이 꼽힐 수 있는 곳으로. 예언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법령이나 전쟁에 의해 강제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집단적인 감각, 타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전통이라는 굳은 틀로서가 아니라 영혼과 다시 연결되는 무시간의 진리로서의 고대 지혜로의 회기. 젊은 예언자는 그의 가장 깊은 명상 중 하나에서 불안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은 이미지를 보았다고 전했다. 의식이 확장된 상태에서 한국의 하늘은 우주적 폭풍을 예고하듯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의 폭풍이 아니었다. 지평선을 뒤덮은 붉은 구름은 번개를 동반하지 않았고 대신 무거운 침묵을 안겨주었다. 도시 전체가 멈춘 듯한 정적.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거리에는 사람이 없으며 건물들은 정지해 있었다. 마치 시간이 숨을 멈춘 듯했다. 이 정지된 풍경의 중심에 한 인물이 서 있었다. 혼자서 강렬한 흰빛에 쌓여. 그 빛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동하는 에너지 장처럼 퍼져나가며 건물과 그림자 하나하나를 감쌌다. 그는 특별한 옷을 입지 않았고 특별한 외모를 지닌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에서 발산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이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이미지는 위기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탄생할 수 있는 조용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깨어있는 의식의 상징이라고 한다. 이 비전은 더욱 인상적인 장면으로 이어졌다. 한반도의 지도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듯 북과 남을 가르는 선은 폭발도 선언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간도와 연변과 같은 국경 너머의 지역들 또한 조용히 통합되기 시작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빛의 실이 옛 상처들을 꿰매듯 영적인 그물망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아비그야는 이 확장이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에너지적이고 문화적이며 영적인 현상이다. 고통과 전쟁, 세월에 의해 찢겨나간 것이 이제는 마음의 재연결을 통해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공명장의 형성. 이는 제국이나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진동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 평화와 지혜, 그리고 물질과 정신 사이의 균형에서 오는 진동. 그것이 한 나라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마침내 수도의 하늘이 열린다. 두껍게 덮인 구름이 베일처럼 걷히고 오래된 진실 앞에서 하나씩 사라진다. 태양의 빛은 이전과는 다른 강도로 내려온다. 그것은 몸만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빛이다. 아비그야에 따르면 이 빛은 정화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상징이다. 외적인 사건이 아닌 내적인 신호, 혼란의 종말, 의심의 종말, 내면의 명료함으로의 회기. 같은 순간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고 한다. 고통과 공포로 굳어있던 얼굴들. 그러나 이제는 부드러워진 얼굴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들처럼. 그들의 눈빛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열광이 아닌 평온한 빛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공통된 하나의 감정이 태어났다. 소속감. 모두가 마침내 자신들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한 듯했다. 언제나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다는 것을. 한국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적 영혼 살아있고 고동치며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예언의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은 대담한 제안을 담고 있다.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가 될 가능성이다. 그것은 차가운 기술이나 무분별한 성장에 기반한 문명이 아니다.
물질적 진보와 영적 깊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명. 전통과 혁신이 나란히 걷고 존재에 대한 배려가 소유에 대한 통제보다 더 중요한 세상. 세계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인공지능 기술자들에게 고대의 지혜를 전하는 스님들이 존재할 수 있다. 아이들이 수학보다 먼저 명상을 배우는 시대. 콘크리트로 뒤덮인 공간이 정원으로 변하고 분주함 대신 침묵이 흐르고 경쟁 대신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 새로운 질서는 강요하지 않고 초대한다.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다. 이 비전의 중심에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빛의 사자가 있다. 아직 인식되지 않은 존재.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존재일 수도. 어쩌면 어느 골짜기에 숨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를 발견하게 되도록 그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새벽 전의 산들바람처럼 조용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방식일 것이다. 그의 영향력은 힘이 아닌 모범으로, 강요가 아닌 진동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는 연단에 설 필요가 없다. 그의 모든 행위가 이미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끌 필요도 없다. 세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따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이미지도 예언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밝힌 모든 문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때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수확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고대의 지혜에 따르면 하늘은 이미 봄을 예고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이다. 사건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 있는 길이 드러나는 순간. 조용하고 미묘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길, 아직 걸을 수 있는 길. 만약 이 길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인류 전체에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